안녕하세요. 친구들, 모차르트입니다. 어제는 연준의 발언 변화로 인해 꽤나 빨간 날이었어요. 물론 암호화폐에도 영향을 미쳤죠. 하지만 이날은 역사적으로 가장 나쁜 날 중 하나였어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1970년대, 1974년이나 1976년 이후로 이렇게 강한 일을 캔들을 만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요. 나스닥은 한때 4% 이상 하락했어요. 글쎄, 나는 최고점에서 5% 이상, 거의 6% 하락한 러셀 2000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러 지수도 하늘로 치솟았어요. 결국 제가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어제 이 거래에서 두 개의 리미트 오더가 모두 매수됐어요.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도 그걸 복사해 올렸고요. 비트코인은 1787, 이더리움은 3766에서 리미트 오더가 있었어요. 모두 매수됐고 저는 그걸 닫았어요. 즉,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 그걸 닫는다고 썼어요. 비트코인은 1% 이익으로 닫았고 이더리움은 2% 손실로 닫았어요. 결국 총합으로는 1% 손실이 났지만 이건 미세한 손실이에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설명할게요. 다시 말해서 저는 텔레그램 채널에서만 그걸 닫고 리밸런싱하고 추가하고 부분적으로 고정해요. 이건 텔레그램 채널에서만 가능해요. 유튜브에서는 제 모든 행동을 이렇게 빠르게 영상으로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포지션 관련 행동이나 다른 코인 거래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제 텔레그램 채널에 구독하세요. 링크는 이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어요. 그럼 비트코인에 대해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점은 뭐냐면요. 뭐가 마음에 안 드냐면요. 우리는 초록색 상승 채널에서 벗어났어요. 이건 그리 좋은 신호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모든 유동 평균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그 채널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주 자주 발생합니다. 어떻게든 다시 테스트할 만큼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또 다른 파동을 그리게 될 거예요. 즉, 가정적으로 현재의 어떤 지점에서 예를 들어 104, 100, 5,000달러 같은 데서 리테스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모두가 왜 105를 기다리지 않았어? 최소한 4%는 이익을 챙겼어야지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믿어주세요. 이걸 맞추는 건 불가능해요. 그럴 수도 없고 오늘의 최저점을 바로 갱신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지금 그릴 수 있는 어떤 보호 장치가 있어요. 이런 식의 채널 안에서. 예전에는 이렇게 있었고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있었고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가고 있어요. 채널이 많아지긴 하는데 여기서는 횡보장이라 어쩔 수 없어요. 항상 많은 채널이 있을 거예요. 대략 이런 형식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채널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위쪽 경계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1일 차트, 즉 여기서 여전히 30일 이동 평균선에 대한 보호가 있어요. 우리는 또 한 번 완벽하게 터치했어요. 여기서는 모든 게 명확한 것 같지만 1일 차트에서는 흰색 상승 채널의 하단 경계에 리테스트를 할 공간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50일 이동 평균선도 어떤 식으로든 리테스트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50일 이동 평균선을 우리는 오랫동안 테스트하지 않았거든요. 11월이 아니라 10월 10일부터 11일부터 우리는 50일 이동 평균선을 테스트하지 않았어요. 즉, 기본적으로 50일 이동 평균선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요? 4시간. 차트로 돌아가 볼게요. 3시간. 여기 상황이 좀 안 좋아요. 우리는 50일, 과 100일, 이동 평균선 사이에 끼어 있어요. 버퍼존이라고 부르는 이곳에서는 거래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는 나왔어요. 즉, 여기서는 항상 50대 50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100일 이동 평균선을 다시 테스트하고 바로 위쪽으로 105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50일 이동 평균선을 때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200일 이동 평균선을 테스트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항상 50대 50이에요. 버퍼존. 여기서는 불확실한 구역이에요. 강한 움직임이 있은 후 어제 파월의 발언으로 강한 움직임이 있었죠. 여기서는 항상 조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거래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요. 아래에서 200일 이동 평균선 리테스트.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승 시장을 보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가끔 내 시간 차트에서 200일 흰색 이동 평균선을 테스트해요. 그런 일도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그걸 테스트해봤어요. 한국에서의 하락은 12월 5일에 못했어요. 그리고 12월 9일에 하락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마도 우리가 그걸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00일 이동평균은 대략 98,000달러 근처에 있어요. 최저가는 98,744였어요. 즉, 98,744명에 불과합니다. 이 최저가는 크게 업데이트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크게 업데이트하기는 힘들어요. 아직 더 올라갈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뚫고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예요. 이런 방식은 전반적으로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상승장에서는 가끔씩 이런 일이 발생해요. 즉, 모든 상승장에서 적어도 한두 번은 4시간 차트에서 200일 이동평균을 테스트해요. 즉,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3월로 돌아가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움직임은 비트코인 이트포 승인 소문에서 시작됐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50일, 100일 이동평균을 지나서 200일 이동평균을 2번 테스트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움직임이 있었고 그 후에 사실에 대한 조정이 있었죠. 그 다음에 3월에 펌프를 한 번, 2번 테스트하고 위로 올라갔어요. 그 후에 이란 해협 사건이 있었고 우리는 오랫동안 떠나게 됐어요. 21년이었죠. 아주 비슷한 상황이에요. 2021년에도 아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즉, 2021년에도 지금보다 더 강한 펌프가 있었는데 그때도 한두 번 200 이동 평균 주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위로 올라갔어요. 계속해서 성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기서 30에서 35% 하락했어요. 한 번 테스트하고 두 번째 위로 올라갔어요. 200. 더 올라갔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위로 갔어요. 여러분은 4시간 차트에서 200 이동 평균이 가격을 유지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 계시죠? 아니면 간단한 터치로, 아니면 약간의 돌파로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긴 폼에 그린 거예요. 아마도 이런 식으로 돌파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시나리오를 고려하면 이건 바로 흰색 상승 채널의 하단 경계와 대략 95, 96, 98 정도의 지점이에요. 이런 범위에서 간단히 말해서 여기 다 있어요. 바로 이 범위에서요. 이걸 새로운 리미트 오더를 설정해요. 알트코인은 상황이 좀 달라요. 우리는 이미 200 이동 평균에 도달했어요. 이미 돌파했죠. 즉, 여기서 크게 하락할 수는 없어요. 나는 비올라에 대해 무엇을 인정하고 있는가? 포타이트리가 1조 달러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하루 중에 아래에서 위로 테스트하고 있어요. 어제는 정말 뚜렷한 하락이 있었어요. 이 더블탑이 완전히 작동했어요. 여유를 두고 잘 작동했죠. 지금 알트코인에 대한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0.02 아래로 다시 내려갈 수는 있지만 많이면 안 될 거예요. 여기서 크게는 안 돼요. 어쩌면 제가 생각하기에 어제의 강한 하락 이후에 우리가 이 저점을 갱신할 수도 있어요. 12월 10일의 메시지를 조금 업데이트해 보겠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해드려요. 바로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요. 갱신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 갱신한다면 여기서 알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마도 위로 반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저점을 갱신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기서 머물다가 위로 반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상황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주간 캔들이 9,300여 달러 아래로 닫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좋지 않을 거예요. 정말 위험해질 거예요. 이건 제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어제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이걸 언급했죠. 왜냐하면 이 경우 사실상 더블탑이 닫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거의 모든 게 소멸될 거예요. 게다가 이 경우 알트코인은 32% 정도 조정이 있을 거예요. 이건 사실상 포탈3에서 반전 신호가 되는 거죠. 중기적으로 반전이 있을 거라는 의미예요. 200모인가 합계 3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도 3월에 그와 똑같이 작업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접촉이 있었어요. 3월쯤에 여기 근처였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미 그걸 뚫었고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튕겨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4월에 이란의 하락이 있었죠. 계속해서 연초 23년의 끝, 여기서도 200 이동 평균에 도달한 적이 드물어요. 여기서 한번 테스트했었고 여기서는 잘못 뚫었죠.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ETF 승인 소식에 따라 강한 조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이미 1월 말이었어요. 21년 동안 똑같은 일을 볼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 더 이상 양초를 주지도 않습니다. 더 많은 캔들을 보여주지 않네요. 알트코인은 크게 더 떨어지면 안 돼요. 만약 우리가 저점을 갱신하고 여기서 떨어지면 추가 매수할 거예요. 매수하기에.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만약 우리가 저점을 갱신하고 여기 아래로 떨어지면 여기서 추가 매수할 거예요. 여기서 매수하기에 완벽한 지점이 될 거예요. 여기 정말 좋고 이미 여기서 포지션을 잡을 수도 있어요. 만약 롱 포지션에 들어가고 싶다면 저처럼 여기서 추가 매수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 월요일에 여기 아래로 닫히면 스톱으로 나가야 할 거예요. 하지만 현재 상황은 롱 포지션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알트코인에 대한 좀 더 글로벌한 차트를 보면 피보나치 조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1조 달러를 위해서 아래로 테스트하고 있어요. 현재 조정은 포탈 3에서 윤이 20% 가까이 됐어요. 잘 모르겠어요. 23년 1월, 12월 마이너스 1월에 18.5%였어요. 그리고 2021년에는 비슷한 조정이 있었지만 그때는 다른 유동성이 있었어요. 거기서는 그렇게 계산하면 안 돼. 거기서는 돈이 달랐고 그들은 전반적으로 알트코인은 다른 돈의 가치를 가졌어요. 그때는 시가총액이 지금처럼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어요. 3월에도 17%까지 떨어진 큰 조정이 있었고 알트코인에서는 16% 정도의 하락도 있었어요. 1월에도 비슷하게 17에서 18%의 조정이 있었지만 지금의 조정은 사실상 2주 만에 일어난 거라서 반등할 지점이 정말 가까이에 있어야 해요. 알트코인에 대한 이야기였고 진입점은 나중에 이 영상 끝부분에서 알려줄게요. 지금 블록체인을 한번 볼게요. 블록체인에 따르면 어제 비트코인에서 총산이 4,400만 달러였어요. 내버리지 없이 말이죠. 다음은 총 청산 금액이에요. 총 청산. 어제 하루 동안 총 청산 금액이 7억 8,100만 달러였어요. 24시간 기준으로요. 이건 많은 금액이지만 예를 들어 12월 5일 한국의 군사적 상황보다는 적고 12월 9일보다는 더 적어요. 그래도 적지 않아요. 거의 8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이니까요. 그래도 적지 않아요. 거의 8억 달러예요. 큰 조정이 있었죠. 그래도 적지 않아요. 거의 8억 달러예요. 큰 조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펀딩이 더 많이 해소됐어요. 일부 거래소에서는 이미 마이너스 영역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보면 이게 지지선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점에서 반전이나 큰 반등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12월 9일에 바닥을 갱신하는 조정이 있더라도 알트코인에서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여기 펀딩이 있어요. 해소됐어요. 여기 이 선이에요. 이게 상승장에서는 지지선이에요. 하나, 둘, 여기 3월, 2월, 3월이에요. 올해 24일. 이제는 횡보장이에요. 펀딩이 해소됐어요. 계속해서 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건 단기 투자자들이 6시간 평균으로 시간봉에서 손실을 확정한 거예요. 나는 이런 차트를 좋아해요. 그리고 12시간 차트도 좋아해요. 즉, 여기서 손실이 있었어요. 어떤 손실이었지만 그렇게 극단적이지는 않았어요. 그건 병원 평균 정도예요. 더 높았던 적도 있었어요. 이건 24년 3월의 차트예요. 최근에 조정에서 비슷한 손실이 있었어요. 지금도 비슷한 손실이 있어요. 그 다음에 11월에 조정에서 손실이 있었어요. 11월 초에, 그리고 행보장에서는 맞아요. 그 조정이 더 강했어요. 여기서 강한 조정이 있었어요.
여기서 있었고, 즉 더 큰 손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손실의 첫 번째 파동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 수렴으로 그릴 수 있어요. 즉, 가격이 새로운 저점을 만들고 지표는 이전보다 낮은 새로운 고점을 만드는 거예요. 죄송해요. 새로운 저점이 이전보다 높은 경우도 있어요. 계속해서 여기서 이 지표로 뭘 볼 수 있을까요? 여기 스타츠와 코호트가 어디 있죠? 여기 있어요. 어제 영상에서도 보여줬는데 그들이 반전 전에 손실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죠. 그래, 거의 손실로 갔어. 즉, 어제 마감 기준으로 10만 달러였고 그 후에 가격이 더 내려가서 순손실로 갔어요.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이건 좀 작은 거예요. 다음은 수익률에 대한 제한 비율이에요. 즉, 이게 95%의 상승장 라인인데 보통 지지선 역할을 해요. 단기적으로는 가끔 그 아래로 나가기도 해요. 예를 들어 12월 9일처럼요. 하지만 자주 그게 지지선 역할을 해서 하락세를 막아줘요. 하지만 여기서는 시간대가 잘라져 있어서 다시 말해 수렴을 통해 반전할 수 있어요. 즉, 차트가 이전보다 낮은 새로운 저점을 그리고 지표는 이전보다 높은 새로운 저점을 그리는 거예요. 자, 이제 반전해요. 그래서 바닥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이런 일은 정말 자주 일어나요. 항상 그렇죠. 특히 시간대에서요. 여기 예시가 정말 많아요. 예시가 정말 많아요. 찾는 게 꽤 간단할 수 있어요. 여기,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더 아래로 갔었어요. 그 다음에 확실히 위로 반전했어요. 다음은 똑같은데 7년 이상 된 비트코인을 모두 제외하고 잃어버린 것으로 간주하면서 수익률을 조정한 제안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장에서 사라진 거죠. 아마도 그럴 거예요. 여기 그림도 똑같아요. 단지 수익률이 조정된 제한이 94%가 아니라 92%로 줄어들었어요. 즉, 대략 2%더 많아진 거죠. 92%라는 건 대략 2%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블록체인에서의 빠른 지표들에 따르면 우리가 조정의 최대 지점에 도달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아래에서 남아있는 유동성을 없애기 위해서 더 하락할 여지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95, 96, 98 정도로 가서 빠르게 반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4년 초 비트코인이 받아들여졌던 것처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트럼프의 취임식 이후여야 할 거예요. 그의 비트코인 실제 예비금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될지 분명해질 때쯤이죠. 특히 어제 파월이 그 예비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잊고 만들 계획이 없다고 한 이유로요. 그래서 암호화폐가 이렇게 강하게 반응한 이유는 연준의 매파적인 수서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제 진입점으로 넘어가죠. 자, 진입점에 대해 두 가지 새로운 게 있어요. 비트코인에 대한 리미트 오더입니다. 새로운 96대 99형. 여기서는 그냥 적당한 중간값을 잡았어요. 이건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흰색 상승 채널의 하단 테스트일 수도 있어요. 아마도 50 이동평균에 대한 재시험이 있을 것이고 그런 다음 예비값을 가지고 다시 실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4시간 차트에서는 이 200 이동평균의 가짜 돌파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술적 분석에서 보여드린 그 상황이 전체적으로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멈추다. 스크린에서 빨간 선들이 보이죠. 테이클은 1대1로 거래됩니다. 리미트 오더 시 스톱은 동일하며 빨간. 스톱은 예전과 같고 조건도 똑같아요. 스톱에 닫히는 건 오직 빨간 캔들이, 즉 암호화폐가 24시간 거래되니까요. 스톱 라인 아래로 닫혀야 해요. 그냥 스톱 라인에 닿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루가 끝나고 일요일 캔들이 스톱 라인 아래로 닫혀야 해요. 방송 중
매우 비슷한 상황이에요. 단지 각자의 파라미터가 있을 뿐이죠. 3.499. 여기서도 자신의 흰색 상승 채널의 하단 경계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요. 자신의 흰색 상승 채널의 하단 경계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기요. 12월 9일에 로우가 업데이트될 가능성이 있어요. 52동 평균에 닿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4시간 차트에서도 이 유동성을 제거하는 추가적인 돌파가 가능해요. 오늘 밤의 유동성을 말하는 거죠. 자, 스톱. 그래프에 빨간 선들이 보이죠? 테이크는 그래프에 있는 초록 선들이에요. 이 거래들은 나중에 텔레그램 채널에 다시 올릴 거고 그 채널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줄이거나 닫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영상 아래 설명란에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어요. 끝.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분석했어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래요. 그건 컸지만 제 관점에서는 꽤 유용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더 잘 이해하길 바래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무언가 변화가 생기면 새로운 분석을 기록하고 가장 먼저 텔레그램 채널에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모두 안녕.